안녕하세요, 안홍입니다. 오늘은 최근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 기본소득제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소득제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이 많은 사람들의 이 기본소득조차 누리기 어려운 경제 상황에 처하게 되고, 특히 앞으로 나아가서는 AI 시대에는 인간의 기본적인 노동들이 대부분 AI에 의해서 대체되면서 기본소득을 도입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정치권에서는 경쟁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00여 년 이상 역사적으로 사회실험, 정치실험이 이어져 왔고, 수많은 논리적 충돌과 새로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면서 오늘날까지 기본소득을 둘러싼 대충돌이 이어져 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들을 제대로 이해할 때 기본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연원에 대해서는 거의 생각지 않고 즉흥적이고 단편적으로 기본소득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기본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기여하기 위한 인간의 노력은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왔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기본소득을 줄이려는 시도는 사회주의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마르크스가 언급했듯이 경쟁 있는 사회에서 이 경쟁을 없애고 자신이 일하고 싶을 때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며 또한 필요한 만큼만 받아가는 사회, 그리고 쉬고 싶을 때는 마음대로 쉬는 이러한 천국 같은 소득 격차가 없는 사회주의 국가를 새로운 모델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입각해서 균등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서 이런 소득 격차를 해소하는 사회 실험이 70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사회주의는 결국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왜 붕괴하게 되었을까요? 무엇보다 사회주의의 내재적인 문제 때문에 사회주의는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을 제공하자 이들은 일할 의욕을 상실하게 되었고, 일하나 일하지 않으나 큰 차이가 없는 소득을 받게 되면서 일할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소득을 받는데 굳이 앞장서서 일할 필요가 없고 결국 나태하고 일하기를 기피하는 이런 풍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필요한 것을 옮겨가지 못하고 이러한 사회주의 분업화 체제가 완전히 마비되고 붕괴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소련에서는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량이 넘쳐나고 있지만 바로 가까운 소련 모스크바에는 식량 기근이 벌어졌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식량을 모스크바로 옮겨주려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농업경제 분업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서 이러한 분업화는 대부분 마비되게 되었습니다. 조그만 연필 한 자루를 만들어도 그곳에는 수많은 부품이 들어가고 연속적인 분업화 체제 하에서 각 부품이 제대로 공급이 돼야지 연필이 생산됩니다. 그러나 흑연 생산하는 데서 필요한 만큼 공급하지 못하면 연필 심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결국 이 연필을 만드는 모든 과정이 중단됩니다. 결국 이러한 연필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각종 생필품도 제대로 만들어지지 못하고 또한 의료 장비나 약품들도 제대로 만들어져 공급되지 못하면서 결국 이러한 국내 분업화 체제가 전반적으로 마비되면서 사회주의 체제는 붕괴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균등한 사회를, 이상사회를 꿈꾸면서 소득 격차를 해소했지만 결과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회, 인간의 속성상 일을 기피하고 회피하게 되면서 결국 이러한 사회주의 분업화제는 전체적으로 마비되었고 붕괴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왜 사회주의가 붕괴했는지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유를 제대로 아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이 일반 시장주의 국가에서는 이 최저 생계, 기초 생계를 보장하고 나머지는 시장 경쟁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게 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체제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세율 재분배 체제를 통해서 복지를 확대함으로써 소득 격차를 완화하는 다양한 조치들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60, 70년대 이후에 산업 변화의 속도가 빨라지고 일자리 변화도 빨라지면서 기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해졌습니다. 즉 산업이 변화하고 일자리가 변화한 것에 맞춰서 기존의 노동자들을 재교육해서 신산업이나 신일자리로 기민하게 보내서 최대한 노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이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유지할 수 있고 또한 소득 격차도 완화시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산업에 있는 노동자들을
기민하게 재교육시켜서 신산업으로 이전하는 이런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이런 것들을 스웨덴이나 독일 등 이 유럽 각국에서는 매우 중요한 소득격차 해소 수단으로 생각하게 되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새로운 산업 변화에서 뒤처진 노동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기본소득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정책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들어서 글로벌 시장경제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세계 산업이나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이 극대화되는 이러한 상황을 맞이해서 이제는 이러한 방식도 부족해졌습니다.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이 글로벌 무한 경쟁 속으로 각국 경제 주체들이 내몰리게 되었고, 또한 세계 산업과 일자리의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면서 과거보다 더욱 기민하게 기업이나 노동자들이 최대한 이러한 신나산업 일자리로 빨리빨리 옮겨가야지 소득 격차를 줄이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의 최저 생계를 보장하면서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시대에 들어서 세계 각국은 세계를 이동하는 투자 자본을 잡기 위해서 세율 인하 경쟁을 벌이게 되면서 함부로 세율을 높이지 못하게 되었고, 결국 제한된 그런 세율 하에서 복지를 유지해야 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또한 국내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 속에서 최대한 살아남고 세계 산업과 일자리가 빠르게 변하는 그런 속도에 맞추어서 기민하게 변신해서 최대한 뒤처지지 않고 살아남아야 국내 경제를 유지할 수 있고 복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각국은 새로운 기본소득 보장을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EITC 제도나 이 마이너스 인컴 텍스, 그러니까 음해소득제 같은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액티베이션 정책, 즉 새로운 일자리를 최대한 찾아서 옮겨가도록 강요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그러한 정책들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일자리로 옮겨가라는 정부의 요구를 3번 이상 따르지 않을 경우에 아예 이런 실업 수급들을 모두 그냥 차단하는 3아웃제, 이런 것들이 스웨덴 같은 나라에서도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시장경제 국가들은 EITC 제도를 통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즉 일정한 기준소득을 정해놓고 이 기준에 미달하는 그러한 소득자들에게는 오히려 정부에서 소득세를 받지 않고 오히려 추가로 더 지원을 해줌으로써 기본소득에 맞추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본소득 관련 정책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 일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통제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기본소득을 보장하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그랬듯이 서로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굳이 일할 동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이러면 되지, 굳이 내가 더 한다고 더 받는 것도 없고 동기도 없고 메리트도 없기 때문에 일하려 하지 않습니다. 사회주의 국가 시절에는 천리마운당 같은 그런 정부의 강력한 동원을 통해서 노동을 강제화시키는 노력이 소련, 중국, 북한 이런 나라에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대부분이 실패했습니다. 마찬가지로 EITC가 제도가 됐던 음해소득 제도가 됐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됐던 어떠한 정책을 펴도 기본소득을 보장해 줄 경우에 인간의 속성상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하면 일을 하게 할 수 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국가의 정책 목표이자 과제가 되었습니다. 최대한 노동자들이 일을 하게 해야 국내의 복지 수혜자들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국내의 제한된 세율화에서 복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EITC들을 시행해도 각종 인센티브를 주어도 노동자들이 노동을 더 하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EITC 제도를 실시한 국가들에서도 이런 노동을 제대로 유발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들어서는 실업급여를 그냥 지급하면서 일자리를 찾으라든지 정해준 직업교육을 받으라든지 새로운 일자리에 가서 일하라든지 이러한 강제적인 조건을 완전히 없애고 그냥 무조건적인 실업급여를 주는 기본소득제를 실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핀란드의 기본소득제 실험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당초에는 그래도 이렇게 완전히 조건을 풀어놓고 통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자발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노동을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러한 제도를 실험해 본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그 긍정적인 효과는 아무런 것도 나타나지 않게 되면서 결국 이 제도를 포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의 기본소득을 위한 수많은 제도적인 연역과 사회실험, 정치실험 이런 것들의 경험들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냥 기본소득을 추진하자는 무작정의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문제는
지금같이 세계 산업의 변화 속도나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고 앞으로는 더욱 전면화되고 또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이 전면화되는 이러한 시대에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않아도 산업이나 일자리 변화가 느린 과거의 국내 고정시장 시대 하에서도 기본소득만 받고 어떻게든지 일을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제도적 보완과 고민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로운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세계 산업 변화가 빨라지는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 이러한 기본소득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굳이 힘들게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에 나가서 경쟁하며 살아남으려고 노력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세계 산업의 일자리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상황에서 계속 직업 교육을 받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서 적응을 하고 또 다른 일자리를 옹이하고 굳이 이러한 노력을 더욱 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결국 정부가 주는 기본소득에 의존해서 버티려 하는 경향이 더욱 커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로 교육을 받아서 신산업이나 신일자리를 옮겨가려 하지 않고 기존의 구산업과의 일자리에서 버티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국가 경제는 뒤처져서 복지 수급자만 가득 차게 되고 기본소득에 기대해서 살아가려는 노동자들로 가득 찬 복지 수급자 국가화되는 것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 같은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는 과거 같은 기본소득제를 실시하기가 사실상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은 노동자들에 대한 일을 하도록 만들기 위한 각종 통제수단, 조치들을 강화하는 그러한 액티베이션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핀란드에서 실험했던 아무 조건 없는 기본소득을 주는 것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실업급여를 줄 경우에 각종 재교육을 받거나 또 일자리를 알아보는 조치가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매우 형식적이고 일반 사회복무사 활동이나 이런 곳에 참여하기만 해도 문제 삼지 않고 실업급여를 주는 나라입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기본소득을 이미 실시하고 있는 나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문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도입할 경우에 기존의 각종 수당이나 각종 복지제도를 모두 통합 재편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란 사실 보수 우파에서 제기할 수 있는 이념이라는 주장이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즉 기존의 잡다한 복지제도, 복지 전달 체계로 인해서 정부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복지자금으로 떨어뜨려주면 다 중간에서 새 나가고 아래는 10만 원, 20만 원만 도달하는 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복지제도가 산발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렇게 지급되고 불필요한 복지 급여를 통해서 낭비되는 요인이 많아지면서 이러한 전반적인 복지 급여들을 모두 통합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의 기본소득만 주는 그러한 제도를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기존의 잡다한 중간 복지 전달 체제가 모두 허물어지고 잡다한 복지기관들도 다 없어질 것이고 또한 수많은 복지 서비스 제공하는 업체들이나 중간 기관들도 다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지 수혜자들은 기본소득을 가지고 시장에서 복지 서비스 공급자들을 경쟁시켜서 그중에서 최고의 복지 서비스를 선별해서 소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적은 비용으로도 더 뛰어난 복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또 불효불급한 복지제도를 통폐합하고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기본소득제를 추진한다 그러면 그것도 장점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좌파나 민주당의 다수 세력들은 이미 기본소득제를 채택하지 않겠다고 부정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보수정에서 멋모르고 표를 더 얻지 않을까 해가지고 기본소득제를 더 경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왜 좌파들은 이러한 기본소득제를 먼저 거부했을까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게 되면 당연히 기존의 복지체제나 복지기관들의 통폐합, 각종 복지수당들의 통폐합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수많은 관련 기관들이 통폐합돼서 없어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도 복지 실업급여 같은 것들을 그냥 조건 없이 주고 있는데 굳이 이러한 그 변화나 새로운 조치들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여당의 좌파들은 이러한 그 기본소득제에서 한 발을 빼고 있으며 오히려 이재명 지사 같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제를 주장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실 기본소득제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년에 50만 원, 100만 원 준다고 하는데 그것은 그냥 수당 하나를 더 얹어주는 거지 기본소득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기본소득제라는 이름을 통해서 표를 얻으려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란 것은 이러한 역사적인 연원, 특히 기본소득제를 보장할 경우에 일을 하지 않으려 하는 그런 풍조가 확대되고 국가 경제가 더욱 어려워지고 이런 복지구비가 더욱 무분별하게 확대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를 둘러싸고 이루어진 100년 이상의 역사적 연원을 고려함이 없이 그냥 포퓰리즘적 시각에서 단순히 내가 돈을 더 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기본소득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국민이 이러한 문제들을 모른다는, 무지하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해서 국민을 속이고 표를 얻기 위해서 기만하는 포퓰리즘의 국민 기만술일 뿐입니다. 그러면 과연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 이러한 어려운 계층들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대한 기본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세율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고 세율 인하 경쟁이 점점 더 심화되면서 주어진 세계의 세율 하에서 국내 복지를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복지 수혜자가 나날이 확대되고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4차 산업이나 언택트 경제 등이 발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그 최고의 소수들만 이에서 살아남아서 더욱 성장하고 부를 누리게 될 것이고, 오히려 다수는 더욱 몰락하게 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기본소득도 받지 못하는 이런 계층들이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가속화되는 이런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에는 뒤처지는 복지 수혜자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런 두 가지 조건 하에서, 즉 세율이 제약되어 있고 복지 수혜자는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본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시장의 무한 경쟁과 세계 산업과 일자리 변화 속도가 나날이 빨라지는 이런 변화에 맞추어서 국내 기업과 노동자들이 기민하게 신산업이나 신일자리로 옮겨가서 최대한 살아남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입니다. 이를 통해 국내의 복지 수급자들을 최소화시켜야 이 제한된 세율 하에서 제한된 세수 가지고 이들의 기본소득을 유지하면서 복지를 확대해서 결국 전체의 복지 수준을 최대화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글로벌 초이동시장 시대에 기본소득을 보장하고 양극화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방법 한 가지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국내의 정치권들은 이러한 방식으로 나가기보다 국민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으니까 당신들에게 기본소득을 주겠다고 말하며 정치적 표를 얻는데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결코 기본소득을 제공하고 유지할 수 없으며 경제를 더욱 침체시키고 복지를 후퇴시키고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결과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최근에 문정부가 최저임금 급등이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수많은 복지 자금을 지출하고 재정 지출을 확대했지만 오히려 없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의 고통이나 위기는 더욱 가중되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필연적인 것입니다. 새롭게 맞이한 글로벌 초이동 시장 시대의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시각과 과거의 접근법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면서 국민들을 현혹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죽든 말든 내 표만 얻고 보겠다는 국민 기만술이자 국민을 무시하고 국민의 미래를 짓밟는 정치권의 폭거임을 국민 여러분들은 분명히 직시하고 이에 대응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기본소득에 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